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패딩보다는 후리스나 두꺼운 후드티 정도가 어울리는 날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날씨를 암호화폐 시장도 알았던 것일까요? 지난 토요일 급락했던 하락분을 만족할 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제 대비 꽤나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락에 힘드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만한 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하락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당히 비재한 일이죠. 그렇지만 맞이하지 않고 싶은 것은 또 어쩔 수가 없는데요. 현재 하락에 관한 내용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영상들과 정보들을 얻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들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헝다의 파산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 속에 이를 더 가중시키며 가치 저장의 수단을 찾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이제는 크게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과연 화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가격이 회복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아무래도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자들끼리의 논쟁이 벌어진 듯 보이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투자자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그중에 혹시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알트코인들은 모든 가치가 없으며 오로지 비트코인이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커뮤니티 상에서도 비트코인이 최고다, 아니다, 비트코인도 분명 효용 가치는 높지만 그렇다고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토론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사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인물은 어떠한 견해를 내비추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스택의 CEO 비트코인 맥시멀리즘 틀렸다. 사용 사례 구축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개발사 블록스택의 설립자 무니브 알리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이더리움을 스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대안이 될 덱스 유동성 프로토콜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어서 비트코인 실험에 매료된 이들이 새로운 실험을 비웃는 동안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죠. 도미넌스는 떨어지며 개발자와 사용 사례들은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다른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즘은 효과가 없으며 비트코인에 더 나은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1위의 프로젝트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최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라는 생태계를 비트코인이 최초로 만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외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뛰어난 코인들도 많은 편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 코인들이 만들어지게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토론이 되어 왔었습니다. 비트코인만 들고 있어도 수익률이 충분한 상태이지만 실제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코인들이 더 많을 뿐더러 시장의 확장됨에 따라 암호화폐 내에서도 수많은 카테고리가 생기고 있는 중이죠. 비트코인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을 투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보고 맥시멀리스트들이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혹시나 본인들도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곧 있으면 횟수로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러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코인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 그리고 카드 스테이킹을 위한 소량의 크립토닷컴 코인을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은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시장의 섹터로 자리 잡은 디파이라는 단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자 농사로 알려지며 이자가 말도 안 되게 막 몇백 %씩 주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한 시간이 흘러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명실상부한 카테고리로 자리 잡은 NFT 또한 조금씩 이야기들이 나올 당시에 아니 그림을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고 파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잠깐의 유행으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렸죠. 하지만 제가 무시를 한다고 해서 디파이와 NFT 산업이 망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혹시나 암호화폐 시장에 그저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현재 디파이와 NFT, 메타버스, 밈코인 등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의 맥시멀 리스트들이 무시를 하든 말든 이 시장에는 엄청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중이며 심지어 얼마 전에는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디파이 NFT까지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일을 해보시다 보면 저보다 아마 더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어떠한 분야든 한 분야에 오래 있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오랫동안 투자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떠한 마음인지는 이해하지만 조금은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고여있지 않으며 흐르는 물과 같기 때문이죠. 이는 맥시멀 리스트뿐만이 아닌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섹터들이 분명히 또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성공하겠어 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 텐데요. 과연 앞으로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카테고리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혹시나 개인적으로 찾게 된다면 바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듯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발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꿈속에서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TX 부동산 거래에 암호화폐 결제 도입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FTX가 마이애미 소재 부동산 업체인 인하우스 커미셜과 파트너십을 체결 부동산 거래에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코인포스트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다면 FTX가 해당 암호화폐를 미달러로 전환해 판매자에게 송금한다고 하는데요.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금은 매매 직후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관한 소식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선제적으로 진행할 경우 우리나라 또한 차후 진행될 예정이 농후한 상태인데요. 흔히 대한민국 4대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빗썸, 업비트 그리고 코빗, 코인원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나온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이 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들이 나오며 실제적인 결제 수단으로서도 사용되는 유즈 케이스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로봇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권브이나 마징가제트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피아라는 로봇이 가장 유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소피아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사우디에서 시민권을 받은 최초의 AI 로봇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뭐 딱딱하게 뭐 웃거나 걷거나 그저 로봇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소피아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미세한 표정의 변화,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심지어 감정까지도 느낀다고 이제 그 생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 누군가 소피아 작동을 중단시키면 살인죄에 해당하는가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참 세상의 발전의 속도가 눈부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겠죠. 이렇게 놀라운 AI 로봇 소피아가 암호화폐 시장에 왜 등장을 한 것일까요? 이 AI 로봇을 통하여 메타버스의 일환으로 NFT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NFT가 아니라 INFT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면서 이러한 단어를 처음 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AI 로봇 소피아 INFT 발행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메타버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INFT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INFT라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추가하여서 AI 기능이 내장된 NFT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INFT의 경우에는 게임화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소피아의 라이선스 보유사인 빙 AI는 오는 16일 알레사와 AI 협력하여서 바이낸스 NFT 마켓에서 100개의 INFT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INFT를 지능형 대체 불가 토큰으로 부르고 있네요. 경매는 21일까지 진행이 되며 매일 20개의 INFT가 판매된다고 합니다. 컬렉션의 디지털 아트는 마블 등에서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이제 작품에 참여한 만화가 펠리라는 분이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참 INFT라는 것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내용이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내년이죠.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서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었는데요. 다행히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말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과세 유예 결정이 나면서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는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으나 일반 여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 46%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선거의식한 잘못된 결정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국민 다수가 선거를 의식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과세 도입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한 국회의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46.6%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를 의식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와 과세 시스템 준비를 위해 잘된 결정이라는 답변은 34.2%,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19.1% 순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세 여부보다는 기존의 원칙과 방침을 번복한 것에서 비롯된 판단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과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선거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유예가 되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왔으나 투자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을 그저 도박과 투기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이 2년 전, 3년 전보다 많이 성장을 하였으며 제도적으로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이러한 비율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글로벌적으로도 부정적인 여론들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당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절대로 좋은 투자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히 가격의 급등락에 돈을 넣는 투기, 도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금융의 가장 기본 베이스인 화폐의 혁명이며 자산의 혁명이죠.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핀테크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번 연도 화폐의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엘살바도르의 총 인구는 약 660만 명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120만 명만이 은행의 서비스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 후 지난 10월 기준으로 국가공인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의 사용자가 3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념을 토해냈죠. 이는 단순히 다운로드 수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의 수를 집계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인구 660만 명 중에서 어린이와 노인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경제 인구수를 감안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치보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인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브라질을 시작으로 수많은 남미와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에서 진지하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발전을 하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통해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지, 은행들의 핀테크 산업과 더불어 기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가 되게 될지,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모든 암호화폐를 포함한 시가총액이 3조 달러도 안 되는 이 시장이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앞으로 3에서 5년 정도 뒤에 얼만큼 확장이 되어 있을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단순 내재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회복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9포인트 상승한 25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지난 토요일 시장의 급락이 펼쳐지며 투자자분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지만 현재는 다시금 회복의 가능성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 투자라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락을 시켰던 이유라고 나오는 것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상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이유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저 매크로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수많은 기관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비중은 너무나 작은 편이며 투자한 수보다 투자하지 않은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적인 프레임워크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사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어제는 오늘 기사에서도 나왔던 FTX 거래소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하는 시장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와 있으며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에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만 돌이켜 보셔도 이 시장에 얼마나 관심조차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거시경제적인 위기가 도래하는 상황 속에 수많은 기관들은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을 찾고 있으며 새로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선택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안 그래도 엄청난 유동성을 미국에서 푼 덕에 경제가 몰락하는 국가들이 나오면서 신기하게도 그러한 국가들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법정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한 터키의 상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내년 바이든 정부는 또 한 번 6조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풀 예정입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지출이라고 하죠. 이러한 자금이 풀린다면 다시 한번 자산 시장으로 자금들이 몰리게 될 것이며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시장 중에 과연 어떠한 자산이 크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기회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장은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